네, 오늘은 청년다움의 저자 신영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년다움이라는 책을 쓴 신영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의 책을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직장을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왜 퇴사하셨어요?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한 2년, 3년 정도까지는 네.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회사 생활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했거든요. 내가 이 생활을 10년, 20년 계속 지속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 갑자기 그게 궁금증이 들었어요. 네. 근데 먼저 살아본 이제 제 선배들, 팀장님,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국계 회사 연구소에 있었는데 이제 연구소장님, 그리고 위로 가면은 임원, 이런 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정말로 그 모습이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인가 이런 궁금증이 진짜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 팀장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장님은 용인 수지에서 평택까지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셨는데 네. 출퇴근 시간 엄청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차에서만 3시간 이상 시간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팀장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팀장님이 자기는 그 시간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왜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네. 힘들잖아. 네. 근데 집에서는 또 육아에 치이고 막 회사에서는 일에 치이고 이러니까 본인 온전하게 네. 본인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게 그 차에 있는 그 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절망이었거든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네. 내 온전한 시간이라고 좋아하고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그게 좀 절망이고, 그러면 내가 10 몇 년 뒤에 팀장이 되는데 저게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제가 이 생활의 끝이 도대체 어디냐? 연구소장님 봐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제 주변에 다 물어봤어요. 네.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부서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고객사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부모님한테도 물어봤어.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냥 다들 그렇게 산대요. 그냥 평일에 월화수목 금토일 그냥 금 일하고 주말에 조금 쉬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다들 그렇게 산대. 네. 저는 또 어른들 말은 잘 듣거든요. 네. 그럼 그런가 보다. 산다는 게 다 이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몇 달을 사는데 또 마음속에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미 10년 뒤, 20년 뒤가 다 정해져 있는 그 삶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우연히 이제 책을 읽게 됐어요. 네.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래. 네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고 네. 네가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 너가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역시 이게 아니구나. 네.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성공한 사람들, 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책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한 권 한 권 보면서 어쩌면 나도 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책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따라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타이탄의 도구들 이런 네. 책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한테 딱 시키는 게 처음에 5가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뭐 잠자리를 정리해라, 이불 정리해라, 그리고 명상을 해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간단하게 운동을 해라, 차를 마셔라, 감사일기를 써라.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 유명한 베스트셀러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막 새벽 3시에 일어나라든지 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뭐 10시간 이상 집중해서 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꼴랑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건 무조건 따라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서 내가 1%라도 그 성공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가까워진다면 이것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따라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났던 제 여자친구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것만 하면 된대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고 그 뻔한 얘기 아니냐. 그치. 그냥 다 뻔한 얘기인데 뭘 그렇게 깜짝 놀래면서 했냐고 그냥 빨리 좀 앉아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여자친구의 반응이 저한테는 더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뻔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그냥 아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내 가슴 속에
쉽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그게 가슴으로 와닿아지고 한다면 그게 행동으로 보여졌을 텐데 그쵸. 그렇지 않고 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저는 어쨌든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든지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도저히 제 마음속에 궁금함이 풀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작가들은 막 이메일을 써서 만나기도 하고 제가 막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면서 저와 이제 함께 계신 그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는 책을 쓰신 네. 김양구 그 오픈마인드 대표님 계신데 우연히 좋은 기회로 만나게 돼서 저는 그냥 전화 통화하고 그냥 단 하루 만에 다음 날에 이제 퇴사를 하고 네. 지금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부장님이 이제 그 출퇴근 시간에 그 차 안에서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가장 행복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이제 작가님께서 그럼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다니던 회사에서도 굉장히 촉망받고 그냥 유망했다고 들었는데 네. 뭐 주변 반응 어땠어요? 회사 사람도 그렇고 뭐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 네. 퇴사한다고 해서 반응 어땠어요? 반응들이 네. 다들 미쳤냐고 그랬어요. 그렇겠죠. 제가 회사를 그냥 다닌 것도 아니고 좀 책을 읽으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단 그 팀을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주말에 운전하다가도 고객이 왜 이걸 안 해주지? 안 받아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결과가 필요하겠다 해서 주말에 운전하다가도 회사로 들어가서 실험하고 막 이랬거든요. 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팀 잘 되게 할까, 우리 팀장님 잘 되게 할까, 내 후배 나윤 씨라고 있었는데 네. 나윤 씨 잘 되게 할까,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하니까 내 삶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회사에서는 저보고 잘한대. 그러니까 막 저도 사원인데 밑에 신입 사원을 붙여서 저를 테마 리더로 만들고 신년회 이런 거 하면은 막 상 같은 것도 다 몰아주고 와. 수당 같은 것도 챙겨주고 네. 임원들도 어디 일본 간다 그러면은 저를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진짜 저는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은 그냥 탄탄대로였거든요. 직장인으로서는. 그러니까 다들 너무 깜짝 놀랐죠. 다들. 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냥 이제 제가 이제 퇴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한 3주 정도는 회사를 다녀야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저희 팀 연구소 사람들, 제조부 사람들, 설계팀 사람들, 영업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단 한 명도 저한테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막 미쳤냐 뭐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후회 없으세요? 없죠. 지금 이 시점에 그 좋은 직장과 창창한 미래를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벗어 던지고 네. 이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후회가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이 커피 잔이 지금 네. 보니까 갈색으로 보여요. 근데 주변에서 10명 중에 5명이 이거를 보고 흰색이라고 하면 네. 내 눈을 씻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렇죠. 내 눈을 의심하겠죠. 예. 그리고 10명 중에 10명이 이걸 흰색이라고 하면 이런 걸 보고 흰색이라고 하는구나 그쵸. 라고 내가 세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도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얘기하니까 제가 막 약간 이렇게 흔들리고 이게 있더라고요. 진짜 3주 동안에. 근데 저는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거야. 내가 사건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정말 살아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대표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계속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은 저는 사원이었잖아요. 네. 사원에서 대리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렇게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퇴사한 지. 근데 저는 법인의 대표가 됐고요. 그리고 청년다움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네. 돼서 와. 누가 교보문고에서 우연히 제 책을 보고 저를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또 막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저보다 더 어린 청년의 멘토가 됐고 저에게 알려주신 것들 이 대표님이라든지 책의 저자라든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됐고 그리고 투자자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고작 이게 1년도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밥 먹으러 갔다가 네. 저희 회사
팀원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인사했어요. 네. 막 다 인사하고 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네. 제육덮밥 제육 네. 먹으러 이제 갔는데 네. 이제 한식집에 갔는데 네. 팀원들이 다 있고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래서 팀원들도 제가 나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제가 퇴사할 때도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책을 제가 와. 각자 골라가지고 다 선물을 해주고 야. 그렇게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네. 나쁘게 퇴사하고 이런 거 아니었으니까 막 좋은 이야기 해주면서 이제 막 제 책도 선물로 주고 이제 지내고 있다 이런 모습들 보니까 팀원들이 좀 이렇게 부러우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정말 10년이 지나도 그쵸. 팀장님 자리가 결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그쵸. 삶은 1년 만에 이런 것들 이뤘죠. 저는 10년, 20년 뒤가 결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은 제 1년 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 그냥 설렘과 기쁨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전혀 후회는 없어요. 야, 정말 그 옛 팀원들을 봤을 때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 11월 중에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네, 와. 그래서 저도 또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해드리고 네. 그 삶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것들도 이야기해주고 네. 또 교류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해요.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 책에 써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나 치열하게 이제 고민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열심히 사셨는지 전 느껴졌거든요. 아, 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분들을 이제 만나셨던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쓴 사람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 그리고 이 책에 나오지 않은 이 사람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 질문들이. 근데 며칠이 지나고 막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도저히 이 궁금증이 너무 갈급하고 목말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을 찾아서 이메일을 쓰고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뭐 주식 고수도 있고 경매 고수도 있고 뭐 독서실 사업 하시는 분, 맥주 프랜차이즈집 하시는 분, 그리고 책 쓴 작가님들, 66일 습관연맹의 김준환 작가님, 그 A+S의 이제 곽근호 회장님, 대기업 회장님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간절하니까 다 한 명 한 명씩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대표님까지. 근데 그 만났던 거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하고 만났던 사람이 이전에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사장님이었어요. 저는 그 직장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직장에 있으면서 팀장님, 연구소장님, 임원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고 내가 저 모습이 되고 싶지 않고 이런데 사장님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정말 사장님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장님은 행복한지 네.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크다 보니까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한테 이메일을 써서 한번 만나볼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이제 임원분들 친한 임원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사장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하니까 임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주 나쁜 생각이래. 그러니까 임원분께서는 사원이 감히 그쵸. 부장도 아니고 네. 팀장도 아니고 그치. 감히 사장님한테 이메일을 다이렉트로 써가지고 이 건방진 사원 누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만 욕먹는 게 아니라 이 팀 전체로 욕먹이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너가 정말 그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남들의 막 진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맞아 그 네. 말이. 네. 이건 좀 진짜 오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나는 이 몇십 년 앞으로 살아가는데 네. 이거 도저히 나는 못 참겠는 거야. 네. 그래서 이메일을 썼어요, 써가지고 결국? 임원 몰래 이건 원래. 뭐 이메일을 써가지고 네. 이제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네. 이 사장님이 전사 메일로 답장을 와가지고 이 건방진 사원 누구야 이렇게 하면 저 난리 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심장이 진짜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보내기 버튼을 네. 누르고 제발 일단은 나한테만 보내라 제발 네, 전사 메일로 네, 보내지 네, 말고. 네, 네. 근데 다음날 오후에 따랑 하는 거예요. 메일이 왔어. 어. 나한테만 보냈는지 그건 먼저 확인했어요. 저한테만 다행히도 저한테만 보냈어요. 네. 그래서 신영대 사원 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가 시간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일사천리로 스케줄 네. 잡고 해서 네. 이제 밤에 이제 평택의 그 신도시에서 이제 초밥집에서 단둘이 그 방을 잡고 만나게 됐어요. 와.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 네. 사장님 행복하시냐고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사장님 뭐라 하시냐면 행복하시대.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사장이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래요. 본인은, 저희 사장님은 예전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이제 제조팀에 있다가 영업으로 올라가시고 결국에 이제 올라가시고 임원 되시고 사장이 된 케이스신데, 네네. 그러니까 사원일 때부터 네. 막 일본 본사와 사람들이, 연구소 사람들이랑 막 커뮤니케이션하고 진짜 고객사랑 엄청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정도 들고 잠도 같이 자고 우리의 막 실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순간순간 기쁘고 행복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 행복한 거지, 네. 내가 사장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절대 결코 행복한 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였으면 부사장이었을 때는 나는 불행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사장이지만 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나를 비교하면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랑 비교하면은 이재용 회장도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그쵸. 내가 위치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 행복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런 어떤 경험을 느꼈던 그런 인터뷰였고,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을 만나고 아, 이거 진짜 먼저 간 선배들을 만나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더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메일 쓰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전사 메일로 막 이렇게 막 이 건방진 사원 누구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랑 멀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한 명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후회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의 선배들을 자꾸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사장님께서는 이제 사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닐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롤모델이 되는 분이신 거잖아요. 내가 거쳐가야 될 길 다 걸으신 분이고. 네. 근데 그런 분한테 이제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내가 사장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원래 행복했는데 사장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답변을 듣고 나서 그 사장님의 그 답변이 작가님을 살면 어떤 뭐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뭐 퇴사라든지 아니면 회사 생활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지금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네.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그 답변이.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아, 내가 사장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진짜로 만날 수 있구나, 근데 되는구나, 이게 네. 만나지는구나. 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네. 이제 그 저한테 크게 와닿았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사장님의 그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할까, 이 직장 생활은 언젠간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속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그냥 붕어빵을 팔더라도 네. 거기에서 내가 정말 이 뭔가 비전을 보고 뭔가 가치가 느껴지고 그런 게 내가 탁 보인다면 나는 그거를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의 상태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도 항상 그 마음속에 뭔가 이 삶보다 더 다른, 정말 획기적으로 삶이 뒤바뀌는 삶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직장 생활 아무리 잘했고 퇴사 왜 하냐 이렇게 하더라도 저한테는 막 그게 크게 막 와닿거나 이런지는 않았었어요. 뭐랄까, 하나의 이제 제가 이제 가치로 생각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달려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뭐 책을 쓰시기도 했지만 이제 책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네. 실제로 뭐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제 책 내용들 많이 정리를 쭉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작가님이 처음부터 이제 뭐 책을 막 엄청 많이 읽으신 분이 아니었고, 네, 맞아요. 입사 후 3년 동안은 읽은 책이 고작 책 한 권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1년에 1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계시다고. 네. 뭐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한 권 읽을까 말까 하셨던 분이 1년에 100권 이상을 읽게 되니까 어떤 것들이 좀 삶에 바뀌던가요? 제가 처음에 네. 책을 읽기 시작한 계기가 그 인생에 뭔가 좀 바꾸고 싶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바꾸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멘토도 없고 저를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갔고 그냥 책에서 시키는 건 전부 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그리고 네. 막 이불을 개고 네. 뭐 아침에 긍정 확언을 외치고 네, 네.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하루에 100번씩 쓰래. 네. 사실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않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네.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러고 저 책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침에 그걸 한번 해보자. 한 문장을 100번 쓰니까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쓰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10km씩 러닝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갔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말하는 대로 된다.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 네, 그쵸. 자기계발서의 모든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네. 막 이런 책들 보는데 네. 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하도 그거를 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3년 1월 15일에 네. 제가 일기를 쓰게 돼요. 네. 2024년 12월 31일에 일기를 미리 썼어요. 내가 그러니까 2023년 동안에 이 한 해 동안에 나는 이런 것들이 이뤘다라고 미리 일기를 써놓고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찍어놨냐면은 아직도 있거든요. 네. 2023년 12월 31일의 일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근로소득 외 수입으로 월 50만 원을 벌게 되었다. 독서와 글쓰기의 힘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2023년이었다. 근데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제가 그거를 찍어놨다라는 것도 까먹고 그냥 1년 동안 지났어요. 네. 근데 12월 한 15일인가 이때 다시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네.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야. 너무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월 50만 원 어떻게 벌지 했는데 그 달에 그게 1월이잖아요. 그 달에 바로 일본어 과외를 시작해가지고 와. 그 달에 70만 원 벌고 네. 아 이것도 2명 하면 더 버는구나. 그쵸, 3명 그쵸. 하면 더 버네. 그쵸. 하면서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벌고 막 그 다음 달에 130만 원 벌고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돈도 벌었지. 그리고 이제 책도 그 해에는 막 한 20권도 못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막 직장 생활 하면서 수요일, 토요일 일본어 과외 하면서 책을 110권 넘게 읽었어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진짜 회식 있는 날은 아침에 팔굽혀펴기라도 하고 해외 출장 있는 날은 호텔에 가가지고 복근 운동이라도 하고 막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막 진짜 인생의 선배님들을 구하고 진짜 멘토들이 생겼고 지금의 또 그 오픈마인드 김양구 대표님을 만날 멘토가 생겼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퇴사하는 것까지 지금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찍고 그 23년도 1월이었는데 네. 그냥 찍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건 매달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저는 1월 말에 이제 2월 말이라 생각하고 미리 쓰는 월말일기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작년 1월부터 매달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0월 28일이잖아요. 네, 네. 저는 11월 말의 일기를 지금 미리 써놨어요. 한 달 후에 일기를 지금 쓴다. 그렇죠. 아. 그래서 한 달 후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네.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 성취하고 싶은 모습,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적어놨어. 그래서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게 진짜 일기가 되어 있는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네. 근데 봐보세요. 내가 5개를 썼어.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돼도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이거 진짜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라 하는데 사람들은 안 해요. 왜냐면은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게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안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진짜 해보면서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니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이 되긴 해요. 우리가 수많은 자기계발서들 보면은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맞아요.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맞아요. 쓰면 이루어진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게?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도 있고, 의심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믿는 분도 계신데, 그렇죠. 이제 그 말 속에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의미와
해야 될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 문장을 바꿨을 뿐인 거지. 네. 그럼 작가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말들에 서 처음에는 공감을 못 하시다가 해보면서 지금 이제 계속 이뤄 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생각 한번 이루어진다, 상상 한번 이루어진다, 이 말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그 메커니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네. 저는 지금도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이루고 싶고 되고 싶고 하는 거는 하루에 100번씩 그냥 입으로 외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등산을 하는데 여기 산이 있어. 산이 있는데 내가 이 산으로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바닥이 안 좋으니까 등산화를 이거 갈아 신어야 되는구나. 체력이 안 좋으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이 방향으로 가게 되지. 절대 반대로 가진 않아요. 이거를 내가 딱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산에 도착하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 걸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은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그리고 막 성공했고 이런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원래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그쵸.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하면은 내 뇌가 예를 들면 나는 올해 원래 2억을 벌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0번을 외쳤어. 네. 내 뇌가 네. 나를 한번 싹 봐요. 네. 너 2억은 못 벌고 있는데? 네. 왜 그래? 이렇게 그쵸, 하는 그쵸, 거야. 그쵸, 근데 그쵸.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버는 그걸로 나를 바꿔야 되는구나 하고 내 무의식이 저절로 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가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습관이 바뀌고 한 행동이 바뀌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는 평택 고덕신도시에 이제 살고 있는데 네. 거기 호수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가 한 바퀴에 1km예요. 네. 그 1km를 3분 10초 안에 한번 뛰어보자. 1km를. 네. 그럼 3분 10초면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그쵸. 한 18초, 17초 엄청 이 정도 빠른 거죠. 100m를 네, 그쵸. 그냥 10번을 해야 되는 그쵸. 수준인데 네. 제가 처음에 뛰었을 때 3분 48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오, 근데 이제 이거 되나 이게? 3분 10초 너무 타이트한 목표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뛰고 계속 훈련을 하면서 뛰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3분 26초 5위가 나왔어요. 오. 3분 26초 5위.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3분 26초 3위가 나왔어요. 네네네. 0.2초 땡긴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 기분은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0.2초인데 0.2초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보니까 초로 다 바꿔서 환산해 보니까 0.1% 제가 더 빨리 땡긴 거예요. 네네네. 이 0.1%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개미 1000마리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개미 1001마리가 있어요. 네. 이거 구분이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네, 그쵸. 0.1%는 그만큼 작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러닝을 하면서 가랑이를 한 번 더 찍고 땅을 한 번 더 박차고 무릎을 한 번 더 쳐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1%, 1초, 0.1초 당기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1%가 근데 1년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37배가 성장을 해요. 1.01에 365승을 하면은 네. 37배가 성장해. 근데 아까 전에 그 1%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지만 그게 꾸준하게 되었을 때는 완전히 뒤바뀌는 성장이거든요. 37배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바로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헤빗이잖아요. 원자 단위만큼 그 습관을 쪼개서 아주 조금만 성장하게 되면은 결국엔 내가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러닝을 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3분 9초대를 찍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호수공원에 갈 때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살짝 이제 워밍업 한다고 살짝 뛰어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진짜 스트레칭 쫙 해가면서 1초라도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방법이 보이고 결국엔 도달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내가 생각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회가 와요.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향해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열정 가지고 간절하게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빛이 나요. 반짝반짝 빛나.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미 그 길을 먼저 가본 선배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끌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또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삶을 바꾸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안 읽던 사람 책을 읽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좀 책을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었던 뭐 변화된 계기? 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을 막 100권 읽었다. 내가 또 이거를 보면서 내가 무슨 100권을 읽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100권 읽어야지 저렇게 밖에 이게 아니라 진짜 작은 거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한 페이지만 읽어보겠다. 그것도 어렵다? 반 페이지만 읽어보겠다. 그리고 아니 그것도 어렵다? 한 문장만 읽어. 최근에 그 하와이 데저트 제임스 알렌이 썼는 그 생각의 연금술 책 주문하니까 부록이 같이 딸려오더라고요. 그냥 한 문장 필사하는 거. 그럼 그것만 해도 그냥 한 문장만 하루에 한 문장만 보고 이것만 해도 사실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밌었어요. 책이. 재밌게 읽혔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역행자 뭐 이런 책들 진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데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재미가 있었어요. 아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저는 재미없는 책은 읽다가 안 읽었어요. 그냥 덮어버리고 또 저한테 또 맞는 책이 있더라고요. 재밌게 읽히는 책.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역사책이 재밌을 수도 있고 고전이 재밌을 수도 있고 뭐 자기계발서가 재밌을 수도 있고 한데 처음에는 본인에게 재밌고 흥미가 있고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는 책이고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이라면 그냥 재밌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 권 읽고 또 한 권 읽고 하다 보면 진짜 성장한 제 모습을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맛있는 거, 막 피자 먹고 이거 맛있잖아. 그거는 바로 즉각적인 보상이잖아요. 근데 독서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연된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연돼서 나한테 한 바퀴 굴러가지고 나한테 탁 체득되고 성장이 되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장이 딱 되면은 이거는 거의 약간 중독처럼 이게 책을 끊지를 못해요. 오히려 읽지 말라고 해도 읽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한 페이지, 뭐 반 페이지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습관을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성공했던 사람들 만난 사례 중에서 이제 대기업 회장님 만났던 사례가 사실 저는 흥미롭긴 했거든요. 이 대기업 회장님 만나서 어떤 걸 물어보고 어떤 답변을 들었나요?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그 A+S이라는 그룹에 곽근호 회장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일반의 회사 다니고 있는 사원이 대기업 회장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무리 만나고 싶다고 해도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착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뭔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 이분이 그 책의 사례 중에 본인의 그 회사 여직원 중에 이제 해외여행 가봤다고 하는 여직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직원 230명인데 본인 자비로 해외여행을 230명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두 차례에 걸쳐서 절반 보내고 또 절반 보내고 그 에피소드를 읽고 책을 덮었어요. 이게 나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한 명당 그냥 어림잡아서 100만 원으로 쳐도 230명이면 2억 3천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건 뭐 회사 설비에 투자할 수도 있고 고객한테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뭔가 회사에 좀 더 도움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나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질문이. 도대체 어떻게 이 생각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어떻게 이거를 보내게 됐고 왜 착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뭐 연락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대기업 회장님인데 이메일 구글에 다 쳐보고 했는데 뭐 이메일도 안 나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많으니까 기자님들한테도 다 연락하고 막 혹시 회장님 볼 수 있겠습니까? 다 연락하는데도 답변도 없고 그래서 이건 내가 무슨 대기업 회장을 만나 이러고 포기했죠.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 마음의 갈급함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쵸. 며칠이 지나도. 네, 그쵸. 아, 내가 저 본사로 찾아가야겠다. 근데 강남역에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본사로 찾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네. 그날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제가 거길 찾아간 거예요. 경비원들이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비원들을 제가 막 제끼고 네. 구두를 신고 그 대리석 바닥에 탁 네, 네. 하면서 막 뛰어갔어. 네. 막 올라가다가 경비원한테 붙잡혀가지고 네, 네. 이제 바닥에 막 내팽겨 쳐지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 저 뭐야 뭐 네. 수근수근거리고 강남역 네. 앞에서 네. 이러다가 허 이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네, 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꿈이라서 다행이다. 아, 이러고 있다가 이제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러다가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볼까 했어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아이디를 찾았는데 회장님 아이디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태그를 했는데 그분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네. 20명 넘는 사람들한테 제가 DM을 쫙 보냈어요. 이야.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 박근호 회장님의 이런 책을 읽었고 제가 이분을 꼭 만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20명 가까운 사람한테 DM을 쫙 보냈어요. 네. 연락이 안 오죠. 안 오는데 한 명 병원의 원장님이시거든요. 그 병원의 원장님께서 회장님한테 연락해보고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회장님이 알려드리라고 했대. 와. 그래서 이제 회장님 번호를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막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러니까 막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목소리가 네. 되게 중후하시고 네, 네. 엄청 막 호랑이 같아. 네. 그래서 저는 뭐 신영재라고 하고 너무 뵙고 싶다.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실제로 뵙고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 비서 번호 알려줄 테니까 비서랑 뭐 스케줄 잡아 이렇게 하고 이제 비서분이랑 제가 이제 스케줄 잡아서 네. 이제 회장님이랑 1대1로 뵙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장님을 만나게 된 이 이야기도 이게 진짜 간절하니까 뭐 진짜 되는구나. 꿈에 나올 정도로 내가 정말 그 기간 동안은 이 회장님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고, 진짜 달려가려고 하고, 꿈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라는 것도 느낀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을 만나서 막 그런 것들 다 물어봤죠. 어떻게 그 여직원들을 진짜 그 여직원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 막 다 물어보고 했죠. 네. 하니까 여직원 지금도 본인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와. 완전 회사에 충성하고 그냥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 인생의 선배잖아요. 선배로서 제가 궁금한 것들도 막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도 통화하고 연락해요. 또 제가 뭐 식사하러 가도 됩니까 하면 네.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를 언제든지 가면 환영해주는 네. 분이고 인생의 어떤 좋은 선배를 또 한 명 저는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제 진짜 뭐 책을 읽는 것도 사실 물론 이제 대부분 읽지 않지만 책을 읽고 또 책을 쓴 저자를 진짜 만나서 자신이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바로 느껴지는데, 이제 책을 읽으면은 뭐 삶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작가님 바꾸셨고, 네.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든 책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야, 뭐 책 읽는다고 삶이 바뀌겠어. 그냥 뭐 책 팔려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많죠. 그럼 책이 삶이 바뀌는 그 원리, 책이 어떻게 삶을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거 다 강의팔이 하려고 하는 거다. 네. 책팔이 하려고 저렇게 네. 유튜브 나와서 하는 그쵸.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제 마음은 뭐냐면요. 이거가 내가 해보니까 진짜 바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바뀌는 것들을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변화한 내 모습을 알려주고 싶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싶고 이런 그 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정말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진짜 그 버스 하차벨 누르는 것도 있잖아요. 네.
타이밍이 있어요. 이 외향적인 사람들 진짜 모르거든요. 하차를 누르는 것도요. 이제 우회전하고 버스가 이제 딱 출발 딱 할 때 바로 누르든지 아니면 가다가 누르든 그리고 내가 막 밖에 있으면 좀 누르기도 막 일어나기도 막 애매하고 다른 사람 눌러줬으면 좋겠고 제가 그 정도로 내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전에 여자친구랑 카페를 가면 저는 주문 하나 하는 것도 막 너무 떨려가지고 배달의 민족 같은 걸로 이제 포장 주문해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오고 막 이 정도로 주문하는 것도 너는 왜 못하냐 여자친구가 핀잔을 줘가지고 집에서 그 태블릿에다가 메뉴판을 켜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라떼 한 잔이요 네, 차가운 거 이거 연습할 정도로 너무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게 확신이 들어요.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온몸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확신이 드니까 이제 제가 행동으로 그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아파트를 이게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막 코로나 뭐 이때 끝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주문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중개소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히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도 부동산 거기 문을 열까 말까 20번 이상은 고민했어요. 근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뭐 가격이 있고 뭐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 2시간 이상을 떠들고 온 거예요. 부동산 소장님이랑. 부동산 소장님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 상담까지 제가 막 해주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문을 나오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버스 벨도 못 누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 들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책을 읽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독서 모임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것도 사실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용기였어요. 처음에 나가는 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나. 그래서 처음에 용기를 내가지고 진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왔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좋게 읽은 책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올해 최악의 책으로 꼽은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독서 모임을 나와야 되겠다. 나랑 생각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고 다른 분야의 책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어떤 폭이 확장되는 게 있겠다. 이런 것을 들어서 진짜 용기 내가지고 독서 모임에 또 나가고 그 다음 주도 또 나가고 진짜 용기를 내서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싶은 시간대에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에 운영진이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독서 모임을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진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독서 모임을 제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독서 모임을 제가 열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근데도 제가 거기 안에서 자유롭게 책 가지고 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고 제가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바뀐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 마음 속에 이 뭐라고 할까 행동하고 싶은 그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게 되고 확신이 들면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을 해서 변화하게 되니까 다시 또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책을 읽고 또 확신이 들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변화하게 되고 이거 계속 선순환 되면서 조금 더 큰 행동, 조금 더 큰 도전들 이런 것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그냥 스탠다드한 그런 방향이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생이 조금씩 변화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책을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 무슨 말을 해주고 싶고 왜 삶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눈으로 보기만 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게 내 마음속에 와닿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거를 마치 영화처럼 영화는 한번 보고 나면 끝이잖아요. 영화처럼 책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고전을 읽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런 고전을 읽으면은 얘가 엄청나게 막 성공한 판사 집안에서 엄청 성공했는데 죽기 직전에 혹시나 내가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 남들이 맞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혹시나 내가 내 삶을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아오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포인트들을 보면서 저는 야, 얘가 죽기 직전에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그러면은 나도 지금 죽기 전이니까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 삶을 정말 주도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 태도와 내 생각과 내 말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넘어가고 또 그냥 이랬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결국에는 저는 핵심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행동해야 된다. 책에 나온 거.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래도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있으면 그것들을 실제로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뭐 책도 많이 읽고 이제 많은 성공한 사람 찾아다니는 이유는 이제 삶을 잘 살고 싶다. 네. 한 번뿐인 삶을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작가님이 이제 뭐 여러 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수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성공한 삶이란 게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20대 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았어요. 산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 지금 컵은 네. 커피를 담는다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쵸. 얘 존재의 목적이 그쵸. 있잖아요. 네. 얘는 지금 행복한 삶이에요. 지가 존재대로 지금 커피를 잘 네. 담고 있잖아요. 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목적은 뭐냐? 이 컵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여기 깔아놓고 의자로 쓴다거나 이 컵을 가지고 어디 못을 박는 망치로 네, 쓴다거나 네. 그럼 얘 불행한 거예요. 지 목적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저는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20대 때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막 목사님 퇴근하시는 거 가로막고 네. 목사님 내가 왜 살아야 되냐고 네. 막 물어보기도 네. 하고 목사님이 막 자기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야기도 막 듣기도 네. 하고 네. 이제 대구에 살았는데 동화사 이런 절 같은 데 찾아가서 스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스님, 아니 도대체 뭘 깨달았기 때문에 막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회색 옷 입고 머리 밀고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스님이 됐을 텐데 스님은 왜 스님이 됐냐고 그걸 막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고향이 대구라서 대구에서 살았는데 막 신천지 많아요 대구에. 네. 혹시나 저기에 진리가 있을까 네. 싶어서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근데 걔네들은 아주 논리가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제가 뭐 너네 이것도 모르면서 엄청 네. 뭐라고 하고 왔는데 네. 어쨌든 그런 내 삶의 목적 이거 왜 살아야 되고 그럼 죽어서 어떻게 되고 나는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고 하면서 인간은 결국에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거가 제가 이제 느꼈던 인간의 목적인 거고 그러면은 그 목적대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컵처럼 네. 그냥 모든 사람이 그 물을 담는다는 이 컵의 목적처럼 모든 사람이 그냥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행복이 다 다르구나 이것들을 좀 느꼈고 그러면은 저는 다른 사람들 신경 쓸 거 없고 저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있어서 행복은 뭐냐? 제가 보니까 저는 두 가지가 행복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되는 거, 조금 더 성장하는 거, 어제보다 조금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아까 전에 막 러닝하는 거 3분 10초대를 달성한 내가 되고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내가 되고 거기에서 제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뭔가 누군가의 삶에 내가 꿈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뭔가 이 세상에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제가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이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맞다고 하는 거,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자기도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내가 행복한 건 뭐고 이것들을 나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진짜 완전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에 너무 지금 이 순간 자체도 너무 놀랐고요. 네. 그리고 내가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막 법인의 대표가 됐고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그 작은 어떤 디테일 그리고 작은 습관들 이런 것 그리고 독서를 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도 다 될 수 있다고 제가 됐으니까 진짜 이건 100% 된다고 저는 그냥 확신하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두 행복한 인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다움의 저자 신영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